하나만 보고 세계는 지금 시작합니다. WHO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심각한 위기 상황임을 경고했습니다. 야외 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며 일상 복귀를 서두르던 미국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증가세로 돌아선 가운데 백신을 거부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첫 소식 이진욱 PD가 살펴봤습니다. 미국의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자 실내 공연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공연장 앞에서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날을 손꼽아 기다려왔다고 합니다. Amazing. Unbelievably amazing to go to a concert for the first time. Feel the bass, to feel the drums. I cannot wait. 실내 공연에 신호탄을 올린 록밴드 푸파이터스의 콘서트. 백신 접종을 마친 2만여 명의 관객들로 꽉 찼습니다. 같은 시간 공연장 밖에선 백신 반대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들은 백신 접종은 건강에 해롭고 접종자에게만 공연 관람 혜택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Well, they're employing the health passports, right? So someone like myself, my friends over here, we can't go see this show because we haven't gotten the vaccination. 지난달 텍사스의 한 병원 앞에서도 백신 반대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들은 병원 측이 직원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verybody across the nation is going to be forced to get things into their body that they don't want, and that's not right. 병원 측 입장은 강경했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겠다는 직원들에게 해고와 권고사직 처분을 내린 것입니다. And what we're saying is that in order to care for our patients and work at our institution, you have to have the vaccine. If that is something you're not comfortable with, of course, you can exercise that choice and you can move someplace else. 직원들은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백신 접종으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개인의 선택권보다 우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백신 관련 가짜 뉴스도 극성입니다. 백신을 맞으면 몸에 자석이나 쇠붙이가 붙는 인간 자석이 된다는 것. 전문가들은 근거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지만 이 황당한 주장은 SNS를 통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급기야 오하이오주 의회 청문회까지 등장했습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를 제한해야 한다는 공화당 측 의원이 증인을 내세운 겁니다. Explain to me why the key sticks to me. It sticks to my neck too. 최근 미국의 백신 접종률은 60%대에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일일 백신 접종 횟수는 지난 4월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감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도시보다는 외곽이나 농촌 지역에서 연령대로 보면 젊은 층에서 접종률이 저조합니다. The reality is many younger Americans have felt like COVID-19 is not something that impacts them, and they've been less eager to get the shot. 백신을 맞으려는 사람은 줄어드는 반면 마스크 착용 등 규제가 완화된 사이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미국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The Delta variant is currently the greatest threat in the U.S. We have the tools, so let's use them and crush the outbreak.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오하이오주는 거액 현금과 장학금까지 내걸었습니다. We were excited about the opportunity, and it definitely influenced our decision to get it in the time frame that we got it. 백신 접종자에게 주는 경품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곳에서는 이를 적극 활용하기도 합니다. 서부 워싱턴주는 주정부 차원에서 성인 접종자에게 마리화나를 경품으로 제공합니다. It's exciting. Never did I think I would be in a pandemic and then getting free weed in Union Square. So I mean, it's. 백악관도 백신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뿐만 아니라 부인 질 바이든 여사까지 전국을 돌며 백신 접종을 독려합니다. Please make the choice to get vaccinated. Getting vaccinated is safe, it's effective,
and it's free. 정체된 백신 접종, 급속하게 확산되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코로나19로부터 독립을 꿈꾸는 미국에 중대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원래 바이든 대통령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에 코로나로부터 독립하겠다고 이제 선언할 예정이었는데 사실상 어려워졌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의 백신 접종률을 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지금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10개 지금 칠해져 있는 곳이 바로 백신 접종률이 낮은 곳인데 네. 이 곳들이 지난 대선에서 대체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했던 곳들이고요. 또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공화당원들 중에서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 백신을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다라고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네. 근데 무엇보다도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이런 이제 백신 접종률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더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미국이 백신을 접종한 곳, 안 한 곳, 또 델타 바이러스가 뭐 많지 않은 곳, 많은 곳으로 이렇게 두 개로 갈려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백신을 구하지 못하는 곳이 참 많은데 미국은 백신이 넘쳐나지만 거부하는 사람들 때문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네요. 지금 델타 변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잖아요. 네, 지금 실제로 WHO에 따르면 전 세계 98개 나라에서 이 델타 변이가 보고가 됐거든요. 자, 그래서 이 백신 2차 접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진 게 네. 2차 접종을 하면 화이자 같은 경우는 88%까지 그리고 이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는 60%까지 일단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한 번만 접종을 해도 중증으로 가는 건 막아주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하루에 3만 명 가까이 이 델타 변이 때문에 이 감염자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 치명률은 크게 낮아진 상태죠. 네. 이런 상태를 보면 결국은 지금으로서 해결책은 거의 백신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전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문제지만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는 백신 접종률이 낮은 농촌 지역의 접종률을 높이려고 닭을 주거나 뭐 태국 같은 데는 암소를 경품으로 걸고 네. 접종률을 올리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지금 사활을 걸 만큼 아주 긴박한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 국가별로 상이한 백신 이벤트도 흥미롭게 다가오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다양한 동식물들의 천국 그리고 풍요의 땅, 바로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를 수식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죽음의 땅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40년 만에 들이닥친 최악의 가뭄으로 농토가 말라붙고 사람들은 굶주림에 진흙까지 먹는 지경이 됐는데요. 그 위기의 현장을 이현정 PD가 전합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 위치한 섬나라 마다가스카르.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고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희귀 동식물들이 가득해 풍요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이전의 풍요로움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평소 이맘때면 굵은 강줄기가 흘러야 하는데 강바닥이 마치 모래사장처럼 바싹 말라버렸습니다. 강바닥을 무릎 깊이까지 파내야 겨우 흙탕물을 퍼낼 수 있는 상황. 이 물이 이 지역 주민들이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식수입니다.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은 4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에 시름하고 있습니다. Itu kami zai di sana ng hanan ke tu. Di sana ng zai na sa sang na fa han ruang. Tu ang mizai zana ngati ti valu vulang hanan ayam jo. Sa tia zai chimi sakaf. Chimi sirano nurang. Li fara amizai zai tu amizai sakafan ay. 옥수수와 카사바가 자라던 대평야는 붉은 흙먼지가 날리는 황무지가 됐습니다. 지난 1년간 이곳의 강수량이 평소의 절반도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메마른 평야에서 자라고 있는 것이라곤 말라 비틀어진 선인장뿐입니다.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매일 먹을 것을 찾아 헤매는 마다가스카르 주민들. 선인장 열매를 구하면 다행이지만 그마저도 찾지 못하면 선인장 잎으로 배를 채워야 합니다. Dengar-dengar hari fai no tira ta za chimi sira ho chapa kun ra kyang mai kwa. Fale fai ro no tira ko za le sa sang ma le ingti haning. Sambai he. Le si tanti ai le tira ke taru no ti ku za le sa sang le sambai he. 3년째 대가뭄이 이어지면서 마다가스카르의 130만여 명이 극심한 기근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 중 14,000여 명은 식량 부족 재난 상황,
아사 직전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굶주린 배를 달래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흰 흙가루에 물을 타고 타마린이라는 과일을 말아먹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Panahon ni sirahan ni hanenge dati le ni ruro ho na ti dahi alin hijente sirahan tiang. Fai rahina na jau panyang kala sai fani ruro ho sinisha zile fai ho ti tubo. 마다가스카르의 대가뭄은 어린아이들에게 더 가혹합니다. 영양 부족으로 부푼 배와 가느다란 팔뚝. 팔 둘레가 11cm 이하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태지만 11cm를 넘는 아이가 드뭅니다.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독한 아이는 2만 명이 넘습니다. 마다가스카르에 왜 이런 심각한 가뭄 피해가 발생한 걸까? 전문가들은 마다가스카르가 최근 급격해진 기후변화에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Due to accumulation of drought seasons, where in the context of the El Niño that has been affecting southern Africa has been particularly dry. So we have been an overwhelming situation there in southern Madagascar, which has led to massive crop failure. 아프리카 대륙 오른쪽에 위치한 마다가스카르는 인도양에서 생성된 해양 기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빈번해진 홍수와 가뭄 등의 기후 위기에 그대로 노출된 겁니다. 이 때문에 마다가스카르는 기후 위기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린 마다가스카르 남부 지역. 주민들은 굶주림에서 벗어나기 위해 집과 땅을 팔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난민 생활을 하더라도 운이 좋으면 일자리를 구할 수도 있고 식량 배급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나 분쟁이 아닌 기후변화로 기근을 겪는 유일한 나라 마다가스카르. 마다가스카르의 고통이 오롯이 그들만의 몫인지 생각해볼 일입니다. 힘이 없는 아이들의 눈빛을 보니까 참 마음이 아프고 정말 참혹한 굶주림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안타깝죠. 원래 마다가스카르가 인구의 90% 이상이 하루에 $2 이하로 생활을 하는 아주 빈국이거든요. 네. 그나마 관광 수입이 좀 있었는데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끊기고 또 수년째 가뭄이 이어지다 보니까 식량난까지 일어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에 풀칠하는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세계 식량 계획에서는 이제 구호 식량을 좀 보내줘야 된다. 그래서 주요 이제 국가들에게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도 나왔다시피 이게 이제 기후 변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구 온난화를 왜 생각할 수밖에 없고 이게 그렇다면은 산업 경제 활동을 많이 하는 나라들이 탄소 배출을 많이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국가들이 좀 책임을 같이 져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네. 네, 이렇게 기후 재난이 심각한데 선진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이 캐나다의 브리티시 콜럼비아 같은 경우는요, 낮 최고 기온이 49.5도까지 올라가서 엄청나게 더웠는데 네. 일주일 만에 한 700명 이상이 폭염으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고요. 그 수가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여름에 여기 갔었는데 그렇게까지 덥지 않은 곳이거든요. 원래 더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 같은 기간 같은 경우에는 낮 최고 기온이 한 16도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여기는 폭염에 대한 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곳이죠. 네네. 이것뿐만 아니라 일각에서는요. 2060년이 되면 지금보다 가뭄이나 화재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질 거라는 그런 전망까지 있으니까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한 걱정이 큰 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후 재난은 정말 인류 전체의 문제라는 걸 절감하고 책임의식을 꼭 가져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올림픽 개막이 이제 2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긴급 조치를 해제한 도쿄에서 최근 신규 확진자가 크게 늘면서 올림픽 회의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데요. 현지를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 일본의 코로나19 상황이 다시 안 좋아지고 있다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오늘도 713명 확진자가 나오는 등 최근 일주일 동안 도쿄의 하루 평균 확진자는 500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코로나19 상황 분류상 가장 심각한 4단계인 폭발적 감염 확산 수준입니다. 도쿄의 긴급 사태가 해제된 지 불과 2주밖에 안 됐고 지금은 중점 조치라고 하는 준 긴급 사태 단계에 있는데요. 계속 이런 상태가 올림픽 개막 전후까지 이어지게 되면 무관중 올림픽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개막까지 끝까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듯 싶고요. 사실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도 변화가 많이 일고 있는데 지금 일본에서는 워케이션이라는 게 퍼지고 있다는데 이게 정확히 뭔가요? 네, 일이라는 뜻의 워크, 휴가라는 뜻의 베이케이션이 합쳐진 영어 단어인데요. 즉, 일을 하면서 동시에 휴가를 즐기는 근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일터의 변화를 넘어서 업무 문화는 물론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태평양과 맞닿은 일본 치바현의 아름다운 해안가. 주변에 아담한 건물들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이곳엔 폐교를 개조해 만든 사무실과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시라토리 씨는 도쿄에 있는 본사 대신 평일에도 이곳 위성 사무실을 종종 찾습니다. 일을 하다가도 가끔 바닷가에 가서 머리를 식히는데 아예 며칠간 여기서 머물기도 합니다. 일과 휴가를 함께한다는 의미의 이른바 워케이션입니다. 心も休まるけれども頭を使ってお仕事もできるっていう場所だなと思っています。そういう施設、場所になってるかなと思います。 이 회사 대표는 일상이 아닌 곳의 여유로움과 휴식이 직원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고 업무 능률도 높여준다고 말합니다. 都会にいるよりもいろんな企画やデザインのアイデアははるかにこの白浜校舎にいた方がいいクリエイティブな発想が浮かんで非常に効果が出てる。 마을 곳곳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는 온천의 도시 벳부에도 워케이션을 하려는 이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업무는 한나절 온라인으로 보고 나머지 시간엔 온천욕으로 피로와 스트레스를 날립니다. こういうお風呂が入れるっていうのは本当素晴らしいなと思います。目もすっきりして脳もすっきりしてまた仕事頑張ろうっていう気持ちになれると思います。 특유의 보수적인 기업 문화 탓에 일본에선 직원들이 휴가를 마음껏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연차 사용률이 50% 수준에 그칩니다. 심지어 10명 가운데 6명은 내 휴가 내가 쓰는데 죄의식을 느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組織を重視する社会なんで個人プレーはあんまり良くなくて、いかに組織に馴染むか上からの命令をいかに聞くかみたいな組織文化があったんですけど 하지만 워케이션을 통해서라면 마음의 부담이 훨씬 덜해집니다. 표면상으로 업무를 내세울 수도 있고 비용도 대부분 회사가 됩니다. 직원은 근무일을 활용해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나 고위직이 앞장서서 워케이션 이용을 독려하기도 합니다. 僕自身が会社の会議とかも積極的に軽井沢に来て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れから少しずつじゃあ私もちょっといいですかなって言ってですね、パラパラ行く人が増えてきたので 일본 정부도 지난해 7월 워케이션 도입과 위성 사무실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에 위성 사무실을 만드는 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도 있는데 앞으로는 법인세까지 감면받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워케이션이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업무 환경 변화 때문만은 아닙니다. 일부 해묵은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일본 지방 도시마다 인구가 줄어들고 경제 활력이 떨어지고 있어 저마다 걱정이 큽니다. 피서지로 유명한 인구 2만 명의 소도시 가루이자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생각하다 해결책으로 찾은 것이 바로 워케이션. 마을 곳곳 24군데에 원격 근무가 가능한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직장인들이 자주 오래 체류하면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겁니다. 移住政策に力を大きく置くよりも、そうですね、関係人口あるいは交流人口といった人たちを増やしたい。それには当然ワーケーションというのは大きな一つのツールになっていると思います。
비수기에도 장기 체류객을 맞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광업계 또한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チームビルディングができたり新しい発想で商品開発ができたりしますのでその結果としてミーティングだとかインセンティブだとかコンベンションだとかエキシビションがここで行われることを 이처럼 정부는 물론 기업과 지자체, 관련 업계 등이 워케이션의 경제적 파급 효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천억 원대였던 시장은 2025년엔 5배 이상인 3조 7천억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一気に、その辺のインフラ整備が整ったということもありますので、結果的に、新型コロナウイルスがワーケーションの、環境を整えることに、影響したということでかなり広がってくる。 경직된 근로문화 타파와 침체된 지역경제 살리기, 여기에 과도한 도심 집중 해소까지. 일본은 지금 워케이션을 통해 이 3마리 토끼를 잡는 실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나가노현에서 박원기입니다. 그러니까 휴가가 아닌 근무하는 날 업무와 휴식을 병행할 수 있다는 건데 참 코로나가 빚어낸 놀라운 변화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미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최근 브라질에선 아마존 원주민 수백 명이 수도 브라질리아로 상경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최루탄과 고무탄을 쏘는 경찰의 무력 진압에 원주민들은 활과 대나무 방패로 맞섰는데요. 그들의 사연을 김종서 PD가 전합니다. 지난 6월 중순 브라질 아마존 원주민들이 수도 브라질리아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경찰과 대치한 시위대. 대나무 방패를 앞세워 행진을 시도해보지만 이내 경찰의 최루탄이 날아듭니다. 최루탄과 고무탄에 활과 대나무 방패는 역부족입니다. 부족 대표가 나서 최루탄 발사 중지를 요청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a qual o aparato estatal utilizou da força desproporcional. Nós estamos com 2 indígenas hospitalizados. 계속되는 경찰의 무력 진압에 활로 응사해 봅니다. Mas a gente está aqui de braços dados, dizer que a gente não vai morrer em vão. A gente vai morrer lutando pela vida e pelo futuro do nosso povo. Salve! 연방의회에서 원주민 보호구역을 축소하는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정돼 있어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이곳에 모인 것입니다. 인근 시민공원에 원주민들의 숙소가 있습니다. 대나무 골조로 만든 천막 텐트가 전부입니다. 브라질 각지에서 올라온 약 1,500명의 원주민이 이곳에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물론 끼니 걱정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식주도 변변치 않은 데다 장거리 여행과 계속되는 시위로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Quanto tempo daqui até lá? Daqui lá dá 29 horas de viagem. 29 horas de viagem? Vocês vão como? Nós vamos de ônibus, nós viemos com ônibus, viemos com 3 ônibus lá com o nosso povo. 아마존 원주민들이 이 모든 불편을 감수한 이유는 단 하나. 자신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Nós já vamos vivenciando há décadas dentro dos nossos territórios, com a paralisia de demarcação, com vários garimpeiros invadindo, com violência, jagunço matando liderança. E nós chegamos aqui para justamente denunciar o que vem ocorrendo dentro dos territórios. 최근 몇 년 사이 불법적인 벌목, 농장, 금광업자들이 원주민 보호구역에 침입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광업은 수은, 화학물질을 배출해 폐해가 심각합니다. 지난 5월 브라질 북부 호라이마주의 야노마미 부족마을. 불법적으로 금을 채취하던 업자들과
원주민 사이에 세 번째 총격전이 벌어져 9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막대한 이윤을 쫓는 업자들에게 자신의 땅을 지키려는 원주민들은 방해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충돌로 2019년 살해된 원주민 수만 100명이 넘습니다. 2019년 취임한 보우소나루 대통령. 그는 아마존 보호구역에 대한 적극적인 개발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원주민을 만난 자리에서 보호구역 개발을 노골적으로 권합니다. Vocês têm terra, bastante terra, vamos usar essa terra. Quando fala em mineração, o Raposo Serra do Sol e Yanomami só tem bilhões ou trilhões de dólares, sem começar nem discutir isso aí. Vamos continuar sendo pobres? 브라질 헌법은 원주민 보호구역에 대한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우소나루 정권은 PL490 법안을 통해 보호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0일 분노에 찬 원주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전날 연방의회 헌법위원회에서 PL490 법안이 가결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주민들이 향한 곳은 브라질 대법원. 이날 열릴 보호구역 임시경계 설정에 대한 재판은 PL490 법안의 실행 여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원주민들은 개발을 위한 임시경계 설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Que o Bolsonaro, que ele está fazendo com nós é uma coisa absurda. Por isso que nós estamos aqui, por causa dos nossos direitos, porque nós queremos tomar de novo tudo que o Bolsonaro pensou que ele ia fazer. 결국 대법원은 판결을 연기했습니다. 원주민들은 다시 작은 희망을 찾았습니다. 삶의 터전을 지키려는 아마존 원주민들의 외침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지난 7월 1일 중국 공산당이 창단 100주년을 맞았습니다. 중국 전역에선 대대적인 축하 행사들이 줄을 이었는데요. 베이징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종훈 PD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창당 100주년을 맞았는데 먼저 현지 분위기부터 전해주시죠. 네, 100주년 기념행사가 열린 베이징 천안문은 자부심과 열광, 이 두 단어가 가장 어울릴 듯했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운집한 7만 군 중의 주변으로 대형 오성홍기 100여 개가 펄럭였는데요. 양복이 아닌 연회색 인민복을 입고 등장한 시진핑 주석의 모습은 천안문 막루에 인민복을 입은 채 걸려있는 마오쩌둥의 사진과 묘한 대비를 이뤘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을 업신여기는 자는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라며 초강대국을 지향하는 중국의 꿈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네, 강한 메시지네요. 그런가 하면 하루 전날인 6월 30일은 공교롭게도 홍콩 보안법이 통과된 지 1년이 되는 날이었는데 지금 홍콩 상황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네, 베이징에 축포가 울려 퍼지던 날 홍콩엔 경찰 10,000여 명이 동원돼 시민들의 집회를 봉쇄했고 곳곳에 배치된 물대포도 목격됐습니다. 보안법 시행 1년이 지난 지금 홍콩에선 일상적으로 누리던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찾기 힘든 현실인데요. 애국자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아예 법으로 못 박은 홍콩. 민주진영과 반중 매체가 거의 괴멸 수준으로 탄압당하고 있는 홍콩의 모습을 세계는 지금 팀이 현지 취재했습니다. 작년 8월 쾌속정을 이용해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던 홍콩 청년 12명이 중국 해안경비대에 체포됐습니다.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其實佢名義上係一個公開審訊，但係佢通知屋企人嘅時間只有唔知係2日至3日都唔到嘅，咁而去到現場嘅媒體都冇俾人入去啦，係連跟進都好難咯，即係等於失咗蹤咁呢個人。 체포되면 잊혀질 수 있다는 불안감. 특히 보안법 이후 이런 두려움은 홍콩 사회를 침묵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全部人都靜咗咯，所以啲人都唔夠膽想表達自己嘅意見啦。 올해 천안문 사태 32주년 집회 역시 열리지 못했습니다. 명목은 코로나19 방역이었지만 내년엔 천안문을 위한 촛불을 들 수 있을지 홍콩 시민들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國安法只不過佢係一個工具，佢唔只用國安法嘅工具，佢用埋不如公安條例，佢不如用埋啲教師嘅管理嘅一啲方法，譬如媒體嘅收縮，佢係一個全方位對公民社會嘅一個出擊。 학교에서의 보안법 교육은 공식화됐습니다. 량 교사가 학생들을 가르치며 토론하던 시사 상식 과목은 2년 후에는 아예 없어진다고 합니다. 我哋嘅教係好相似嘅，即係透過教嘅方式令到學生去愛國。咁喺呢個咁嘅教育內容咧，其實好多時我哋會覺得係洗腦啦，真嘅一啲嘅問題。咁從而配合翻佢而家個大政策，就係想我哋嘅後生仔其實唔係好明白政治發生啲咩嘢，咁從而令到佢成為一個更加之乖嘅順民咯。 지난달 17일 경찰은 대표적인 반중 매체인 빈과일보의 기자들을 체포했습니다. 혐의는 보안법 위반. 마침내 빈과일보는 지난주 24일 자진 폐간을 선언했습니다. 시민들은 마지막 신문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我覺得作為前線嘅記者咧，首先就係的確係多咗憂慮嘅，即係我哋會有時唔知某啲字眼用得啱唔啱咧，即係講唔講得咧咁樣。 체포와 해고로 얼룩진 홍콩 언론계. 머지않아 정부를 비판할 수 있는 매체는 씨가 마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홍콩 최대 위성방송국엔 중국 출신 임원들이 임명됐고 아예 중국이 직접 문화산업 전반을 지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好局限啦，因為其實我哋即係香港出名嘅電影，好多都可能係有警察做反派嘅，即係例如可能係無間道又好、魔警又好，即係等等呢啲電影。咁其實即將落嚟，我諗其實大家都唔會再見到啦。 변해가는 홍콩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심정은 한 설문조사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보안법 시행 1년, 그 파장은 정치적 두려움을 넘어 언론, 출판, 문화, 예술의 영역까지 전방위적으로 뻗어갑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의 거침없는 압박, 그 배경엔 홍콩을 완전히 압도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자신감이 있습니다. 홍콩에서 고속철로 15분 걸린다는 중국 선전. 텐센트, 화웨이 등 거대 IT 기업의 본사가 이곳에 있습니다. 돈이 몰린다는 선전의 부동산 가격은 홍콩을 맹추격 중입니다. 제작진이 둘러본 방 2칸의 평범한 서민주택. 4、5点6几960万的有，960万的有，有钱人还是很多嘛。因为内地人来这边买的房子还是很多的，有很多人上门来问的都是内地人。 중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선전. 그리고 그중엔 홍콩 청년들도 있습니다. 在香港自己开公司的嘛，就觉得香港的整体市场环境就其实已经很饱和了，也给到我们这些年轻人的机会也很少。 그는 자신처럼 홍콩을 떠나 선전으로 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많다고 했습니다. 内地吧，就是整个对香港的支持的态度是上升了很多。开完公司以后，政府会给你很多资金支持，创业贷款。 거대한 중국 경제의 힘 앞에 홍콩이 지녔던 예전의 위상은 점차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중국인들이 돈벌이를 위해 국경을 넘었던 수십 년 전과는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爸爸就是从内地偷渡去香港的，也是从深圳游泳过香港的。深圳的 GDP 已经是好像超越了香港。 보안법 시행과 함께 홍콩의 중국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속도에 비례해 홍콩 시민사회의 설 자리는 위태로워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PD특파원 유종훈입니다.
사실 보안법이 통과된 순간부터 예견됐던 부분들이기는 하죠. 지금 뭐 홍콩의 민주화 인사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조슈아 웡을 비롯한 홍콩 민주화 시위의 이제 주역들 이런 사람들이 한 100여 명이 체포 구금이 된 상태입니다.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캐리 람 행정장관이 이 재판도 자기가 지명한 특정 법관에게 맡기겠다. 그러니까 사법권의 독립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보안법을 만약 위반하게 되면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그런 급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러다 보니까 홍콩 엑소더스도 지금 심각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비에노 여권이라 그래서 영국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특수 여권을 발급받은 홍콩인이 21만여 명에 달하고요. 올해 2월, 3월간 2달 동안에 이민 비자를 신청한 사람이 실제로 3만 4천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 올해 이 해외 기업들이 홍콩 사무소를 폐쇄하거나 축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의 어떤 집합소로서의 이 홍콩의 위상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참 활력이 넘치던 국제도시 홍콩이었는데 말이죠. 홍콩 문제를 놓고 시진핑 주석이 이번 100주년 행사 때 꽤나 강한 발언을 했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중국 인민의 국가 주권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걸 보존하려는 노력을 과소평가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내정 간섭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홍콩은 법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홍콩 특별행정구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반환 협상을 하면서 영국한테 약속을 했잖아요. 일국양제하겠다. 고도의 자치권을 주겠다. 그렇게 한 거를 홍콩 기본법이라는 법으로 보장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홍콩 기본법의 최종 해석권을 실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기가 어렵게 돼 있는 거죠. 그러네요. 이러다 보니까 국제사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지원을 못하는 거고 말로는 할 수 있지만 뭐 구체적 조치가 안 따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국제사회의 지지를 받는 홍콩 시민사회는 뭐 붕괴, 괴멸 수준으로 가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사회가 활력을 잃는 그런 좀 안타까운 상황으로 간 거죠. 네, 알겠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이번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발판으로 국제사회에서 더욱 거센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금부터는 이와 관련해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中华民族伟大复兴的中国梦一定能够实现。中国共产党万岁！ 와, 레이저 쇼의 공연에 어마어마한 인파에 정말 엄청난 행사였습니다. 네, 뭐 7만 명이 모였다고 하고요. 또 새벽 5시부터 입장을 했다고 합니다. 뭐 기념 우표도 발매를 했는데 이걸 사려고 뭐 새벽부터 줄을 섰다고 하고 또 혼인 신고를 한 신혼부부가 30% 증가했다라는 얘기도 있네요. 아주 흥분에 휩싸였네요. 강 교수님께서는 이번 행사 어떤 부분이 인상적이셨나요? 아무래도 시주석 연설에 이제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연설에서 50번이 넘는 중화 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중화 민족의 시대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런 당위성이 있다. 이런 거를 이제 대내외에 선언을 한 건데 그러면서 결국은 마지막 목표는 이제 중국의 꿈이라는 거죠. 중국몽. 이거를 가기 위한 첫 단계가 중산층 사회 건설입니다. 그게 이제 2021년 소강사회라는 이름의 사회를 건설하고 2049년 건국 100주년이 되면 이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되겠다. 국제사회를 리드하겠다. 그런데 사회주의적 방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기존의 서방 국가가 했던 현대화 모델이 아니고 중국적 방식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간섭하지 말라라는 게 아주 대표적인 메시지입니다. 야심찹니다. 네. 자, 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중국의 꿈이 좀 불가능한 일이 아닌 게요. 사실 2010년에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가 됐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미국 GDP의 70%에 이를 정도로 미국의 뒤를 바짝 쫓고 있는데 2028년이 되면 이 미국마저 앞설 것이다 이런 예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면 경제력을 바탕으로 뭐 첨단 기술이라든가 우주 개발이라든가 얼마든지 돈을 투입할 수 있고 이미 투입을 해왔죠. 이걸 이용해서 중국몽을 이뤄보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는 거죠. 과연 중국이 세계 1위가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을 넘을 수 있을지 이번 기념식에서 시 주석이 미국을 겨냥한 듯한 다소 거친 발언을 내놔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中国人民也绝不允许任何外来势力欺负、压迫、奴役我们。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그러니까 중국의 발전을 폄훼하지 마라, 도전하지 말아라라는 의미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적으로 다가오기는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창당 100주년을 맞은 지도자 입장에서 강력한 단합 의지를 보여주고 중국의 발전에 자신감을 내세우는 것, 뭐 그거는 정권이나 당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세계적 국가를 지향하는 중국이 선택한 단어로서는 조금 좀 세련되지 못했다. 네. 그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미국과의 갈등을 물러서지 않겠다라는 항전 선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조직적으로 하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을 1대1로 상대했는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 대 국제사회 구도, 다시 말해서 미국이 리드하는 국제사회를 만들어서 중국을 옥죄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바이든도 더 많은 소위 민주라는 가치라는 이름으로 가치 동맹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진핑의 중국도 자기 편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분간 우군 확보 전쟁들이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갈등이 그런 쪽으로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네, 바로 이런 측면에서 중국의 국제적 위상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뭐 경제적 영향력이 커진 건 뭐 분명한데 그렇죠. 문제점은 이 최근에 소위 차이나 포비아라 그래서 반중국 정서가 지금 뭐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좀 17개 나라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려 15개 나라에서 중국을 부정적으로 본다는 응답자가 평균 70%를 넘어섰습니다. 전 세계 여론이 싸늘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홍콩,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뭐 여러 가지로 반중 목소리가 조금이라도 나오면은 참혹하게 탄압을 하고 있고 또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무엇보다도 코로나19가 가장 컸죠. 결정적이었죠. 중국 우한에서 발언한 지금 중국 코로나 바이러스를 두고 사실은 사과를 하기는커녕 자기네에서 발언한 게 아니다라고 해서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었고요. 지금 그리고 자기들은 코로나가 지금 종식이 됐다라고 하면서 막 영화도 제작을 해서 네. 뭐 자랑을 하고 있고 지금 뭐 보시다시피 노마스크 상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아직도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데 네. 저런 모습을 보면 비호감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리더 국가가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 리더 국가는 경제력, 군사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어떤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중국이 아직까지는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아하, 박사님이 지적한 이 이미지를 중국이 개선할 수 그렇습니다.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중국은 지금까지의 성공이 중국식 모델에 의해서 왔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렇게 갈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어쩌면 방해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특히 그 중국 내부 곳곳에서 한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사회주의 국가임에도 자본주의보다 더 큰 빈부격차라든지 공정성 같은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고 네. 뭐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도 한국보다 높습니다. 한국이 우리 10%가 높다 그러는데 13.6%를 보이고 이렇게 되면 청년들이 미래를 기탁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사회적 불만이 쌓이게 되고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게 중국의 또 내부적 숙제입니다. 청년들의 불만이 상당하겠는데요, 중국에서? 청년들 상황이 이 정도인데도요. 청년들이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공산당을 계속해서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최근에 SNS에서 MZ세대가 이 중국 공산당 챌린지 영상들 이런 걸 올렸는데 열풍이 일어났는데요. 이 영상들을 보면 공통으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산당이 없으면 신중국도 없다.
라는 가사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그야말로 중국 공산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계속 보내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젊은 세대가 사실은 이제 중국 국가교육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죠. 1989년에 있었던 천안문 사태 이후에 중국 공산당이 정말 대대적으로 단행한 것이 국가주의 사상교육이었거든요. 그리고 네. 지금 젊은 세대가 그걸 받고 자라났고요. 아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 공산당이 가장 강력한 지지 기반이고 그리고 미중 갈등이 있으면서 결집이 되고 그래서 인터넷에서 이른바 시진핑의 홍위병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요. 사실은 뭐 이들이 다는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지만 탕핑족이라고 해서 중국의 M4 세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네. 아직은 뭐 정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중국 공산당이 또 예의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중국몽 과연 실현 가능할까요? 사실 한 정당이 100년을 유지하고요. 한 국가를 70여 년을 통치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중국 공산당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뭐 네. G2라고 우리가 부를 만큼. 근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세계를 리드하는 국가가 되려면 세계가 공감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독불장군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네. 점을 중국이 잘 좀 새겨뒀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진짜 세계 1위 국가가 되려면 공감해야 하는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절대 강국의 시대는 옛말이고 이제는 세계가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국가의 모습이 중요하다는 교수님의 말씀이 참 귀에 다가오네요. 이 외에도 오늘 또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역시 주변국과 호흡하는 중국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중국이 여러 가지로 뭐 차이나 포비아도 말씀하셨지만 이 거부의 상대가 많이 돼 있거든요. 이건 네. 중국의 발전에 전혀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온 방식으로는 분명히 중국이 분명한 성과를 거뒀지만 앞으로 더 가일층 한 단계 도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서 국제사회와 같이 가는 그런 중국으로 거듭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얘기와 함께 많은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Until I find another dose, won't make it on my own.